저는 하고 싶은 자리예요. 지금을 되게 세워주기 잘하시는 말씀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 박사님 말씀하신 구소련의 핵물질에 들어간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랜드의 그 브루스 베넷 같은 친구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뭐 2003년도 전반기 그때 이야기할 때 48.6km가 북한에 가고 갔다는 것이 KGB 자료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저 이야기할 때는 뭐 50km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는 100km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억은 뭐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책 보니까 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열혈 기사님들하고 깜빡이 너무 톤이 척겁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뭐 북한 핵을 인정하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은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뭐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아주 졸지의 전략적 피부기를 만들어서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면에 점차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뭐 미국 핵 우산을 대체하면 된다 뭐 그런 말들도 돌아가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같이 다른 나라의 핵이라는 말도 우리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의 핵 우산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태, 이런 연평도 사태 같은 이런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부추기고 촉발시키면서도 한국은 북한의 그런 일상적인 도발에도 아주 효과적 대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고 유사시 아마 미국의 지원도 쉽지 않게 밀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굴욕적이거나 노예적인 평화가 될 것이고 그것은 북한의 미세를 한번 높여주는 반면에 우리 사회에 이 소위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간접 침략 국가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점진적인 한반도 적화기를 깎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더할 수 없는 위협이지만은 군사도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든가 간접 침략, 그리고 정치 신정 같은 북한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도발 영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결정적인 위협입니다. 근데 뭐 아까 우리 송조원 교수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진짜부터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 북한 핵은 김정일 체제 정통성의 방지이자 권위의 상징이고 지금은 북한 대외 교섭력의 바탕이자 북한이 못 벗어난 수단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를 했듯이 소위 통일의 운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그때 2003년 7월인가에 날짜 정확하게 절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존 볼튼이 제 방에 와가지고 북한이 이제 핵을 만들면은 중국이 나서서라도 해결되지 않겠냐 그러고 그러는데 이 친구 말이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한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 것이고 대만도 만들 것인데 그거는 중국도 싫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서서 나와줬거든요. 제가 택도 소리다. 지금 일본 지금 말씀하신 거 택도 소리다. 일본 사실상의 핵 강국이 이제 세상스럽게 그거 만들어서 세계에 노출하는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거 만들면 너 가만히 있겠냐. 대만이 그거 만들면 아마 오히려 중국 박수치고 좋아할 거다. 힘으로 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대만이 세계에서 볼을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럼 어찌 되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 만들어준 것이 지금 보시는 거이 저희 프로 차트입니다. 결국은 한반도 통일 외에는 핵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분명히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기서 제가 가장 이제 바람직한 시나리오와 나쁜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를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러온 상황을 보면은 워스트 시나리오보다도 더 나쁜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핵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핵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지금 그걸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당장 가능하겠냐 하는 문제. 그건 뭐 우리 기술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우리가 뭐 만족한다고 그게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가만 따져봤을 때 손해가 더 클 가능성이 많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북한 핵에 대한 완벽한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저 대표적인 통상국가요, 뭐 에너지 상당 부분을 해외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국제사회 강력한 핵 확산 방지 체제를 작년으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 뭐 경제 봉쇄까지는 안 하더라도 상당히 아마 이 좀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미국 친구들한테 이렇게 농담 삼아로 이렇게 슬쩍 한번 떠보면은 정설을 하고 큰일 납니다. 깨집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적어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뭐 이스라엘은 또 다른데만 인도, 파키스탄처럼 우리가 그런 버틸 힘이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여건이냐?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 관계가 지금 대단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면 반드시 좋은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6.25 당시에 그때 미군이 바로 개입했지만 개입하는 그 과정에 그 트루먼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은 한반도가 중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자마자 미국이 바로 개입했고 한미동맹도 마치 미국이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것처럼 많은 갑독독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은 한반도가 중요해서 개입했다는 말은 한반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으면 끊어낼 동맹이었거든요. 휴전회담이 하다 안 되니까 휴전회담이 처음에 이승만 박사가 휴전하고 두 가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20개 사단 60만 대군을 장비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맺어달라. 장비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동맹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또 그런 식으로 개입되기 싫다. 그래서 휴전회담이 포로비안 문제를 이렇게 탄낭만의 목적에서 바로 그럴 때에 방공포를 석방하는 그다음에 일종의 벼랑떠배기로 맺혀진 것이 한미 군사동맹 아닙니까? 지금 뭐 좋다고 하지만 대면적으로 그동안에 햇볕 10년 동안 하도 뒤다 보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또 그런 것도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개인 차이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보면 많이 다릅니다. 동맹이라는 관계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본토의 적을 대상으로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이에서 본토의 이익과 이해를 위한 상호지원 관계입니다. 제일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상호지원 관계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미국은 무슨 경제도 중요하고 우리도 상당한 걸 갖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기대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미국이 기대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한미동맹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기대하는 거 별로 가져오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라크 우리가 3,000명 받았다고 큰 소리 쳤지만 로스펠드가 리포트한테 이야기한 걸 보면은 한국에서 3,000명이 만나가지고 2005년 가을에 리포트하고 제주도 휴가를 갔는데 리포트하고 그래도 로스펠드가 와서 그때 오프레시 감사하다고 했대.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이러다 앉자마자 자기 보고 손가락 세 개를 눌러서 흔들어가면서 그냥 한국에서 어째 솔직히 3,000명이나 펄펄 뛰는데 그래도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달래는데 2시간이나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겨우 320명 봐있으니까 3,000명 봐도 10분의 1입니다. 그 미국이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슈나이더라고 다 아시는 분들 많을 건데 그 친구 보고 제가 미국이 얼마나 기대했겠냐? 그때 이 친구 서론이 길더라고요. 2009년 초기에 최초에 2009년 오바마 정부 들어서자마자 일회 군사이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힐러리 왔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왔다 갔는지 우리 다 알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폭발을 달라는 건 아니겠는데 다 알았는데 한마디 안 하고 왔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좋아했지만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오바마가 이명박 대통령 보고 전략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한반도 자유통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왜 깨달은 건데 이 사람이 전략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동맹의
지역을 넓혀나가고 그 강도를 강대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20명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얼마나 기대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아마 연구수를 기대했을 것이다. 지금은 더합니다. 펜타곤에 뭐 지금도 저 젊은 장기들하고 가끔씩 사무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니 한국은 좀 잘 산다는 나라가 미국은 GDP의 4% 5% 저희 국방비 쓰는데 한국은 2.7% 가지고도 절절매고 그 거꾸로 되돌리라고 하냐? 또 주한미군을 줄이지 말라고 하면서 한국군은 군사력까지 줄이냐? 병 장군들 지금 병력 규모를 50만 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그래요. 더더구나 앞으로의 한미동맹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 급조사태 시기에 중국의 개입을 막고 우리가 희망하는 자유통일 같은 걸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중국이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미국도 말이죠.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입니까? 중국하고 쉽게 하기 지금 만만치 않은 거니까. 6.25 말기는요, 사실은 군사적으로 중국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끝날 때 그 크라우드 대장이 저 회고를 해보면은 나보고 공격하라고 해서 했을 것이고, 압록강까지 가라고 해서 갔을 것이고, 이기라고 하면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가 날로 하여금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기지 못한 전쟁에 사인하게 만들었다.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중국하고 상대해서 하다고 하면은 미국이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우리 앞에 확실히 서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확실히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참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핵 만들겠다 해가지고 미국의 동맹 의지를 시험할 이유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겁을 내서 아마 북한에다 안 열렸지 않겠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 3대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본지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거 이야기를 토의가 국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하면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장관행으로 전혀 비워지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친구. 그런데 그 친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걸 보면은 중국이 우리가 맺는다고 하면 상당히 신경 쓸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미 수천 개의 핵이 불을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들께 한두 발 더 있다고 무슨 크게 차이가 있냐? 북한 핵을 두고 한 소리지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줄 것이냐 그런 의미고, 북한을 우리가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느냐? 핵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억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억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한국의 핵 위협에 겁을 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백만의 자기 인민을 굶겨죽인 친구입니다. 자기는 완벽한 핵시설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핵 위협에 그렇게 얼마나 겁을 낼 것이냐?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핵을 만든다고 하면은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기정사실화 시키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핵 분양에 의해서 그 평화적 경제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아까 이제 2차 대전, 지난 밴드 시대에도 미소의 핵 전략 균형에서 평화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간 동안에 원란을 정권했습니다. 우리가 이대영, 정기한 이대영 부사님 따기 계십니다만은 정권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역의 분쟁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남북 간의 핵, 균형 속에서 아마 전면 전쟁을 억제되겠죠. 그러나 그게 소소한 지금과 같은 다양한 도발이 이어질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과 북의 핵을 거리에 일체 일상적인 치킨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게임에서 이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기만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주를 들어오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지금처럼 말이죠. 연합사까지 해체한다고 하면은
연합사 해체시키는 상황에서 전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아까 육군 때 우리 핵 포기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미국이 한반도 세계에 있는 저술핵들을 거둬들이면서 특히 한반도 군사력 있는 빨리 가져가는 노력했던 데는 광주 사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애들이 그때 제가 청와대에 있을 텐데 국방비서관 할 텐데 이게 가만 보니까 그 군사력 있고 광주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언제 이게 위협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사 해체된다고 하는 전제해보면 이거 다시 가져가면 그것도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핵 해체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북한 상황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말이죠. 참 적화 통일을 시도하고 있는 더할 수 없는 위협이자 이 불쌍한 우리가 구해내야 될 불쌍한 동포라고 하는 이런 전혀 다른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런 그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그들이 핵, 간접침략, 군사도발 이런 또 정치시민 저는 북한이 네 가지가 북한의 아주 대표적인 대남 도발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걸 총동원해서 우리를 지금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고 자기는 핵을 우리가 북한 핵을 인정하는 순간 북한은 이 네 가지를 핵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해서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마침 이 정면전쟁은 아니더라도 접할 수 있다고 정의당은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핵을 해결한다고 한다고 하는 차원 이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제 우리 보니까 박세일 교수 KBS 토론하는 거 보니까 자유통일 아니면은 중국의 그걸 나서 연구 끝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때고 또 이 자유통일 이외에는 김정일 체제가 존속 가능한 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그거는 오늘 1994년에 이어서 2002년에 그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언젠가는 오늘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다시 제기되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괴롭힐 그런 문제입니다. 또 지금 한반도 자유통일이 아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통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한반도가 핵을 만든다고 하면서 통일 이야기하면 그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까? 적극적이 아니더라도 그거 생각하면 장애가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조갑재 선생님 항상 통일당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약속한다는 강조하지만 그걸 믿어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 그대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핵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거기에 핵을 만든다는 데 노력하는 그거가 아니라 통일을 하는데 더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연합사로 연결된 오늘날의 구조적인 통일구조 동맹 체제를 더욱더 확보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북한 핵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는 한국 핵 개발보다도 오히려 아마 연합사 체제를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연합사라고 하는 존재는 튼튼한 한미구조 동맹과 그 동맹이 세계 최강의 유사시 북한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세계 최강 미국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아주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현실체입니다.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도 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연합사도 없는데 미국 핵우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핵개발 지지율은 참 이렇게 핵을 해준다고 하는 이 모임 자체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주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자유통일이 불가능해지고 그런 가운데 연합사가 해체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도 전술핵 제외치가 그것도 불가능해질 것이고 결국은 부터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항구적인 그 생존이 아니라 연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그 핵개발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한 번도 이견이 다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조금 차이는 이게 조금 미안하게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